지금 국정원은 뭐 사망자가 한 500명, 뭐 부상자 포함해서 사상자가 4,700 정도로 보는데 제가 보건대는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적어도는 4,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다고 좀 보고 있고 10,000명 이상 북한 군인들 다치거나 불구가 됐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모들은 정보를 알아가지고 애가 군대 간 것 같다. 근데 이제 소식이 끊기고 죽었다. 이렇게 이런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쟁 가면 간다고 얘기하고 명분을 세워야 되는데 조건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훈련 간다고 해놓고선 다 죽여버리고 속된 말로 빡치는 거죠, 부모들이. 안녕하세요. 강철원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92년도에 대한민국에 온 이제 탈북자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뭐 정치범 수용소 이런 경험도 했고, 또 이제 북한 민주화 운동을 또 주로 했고요. 또 대한민국에 와서는 언론사, 조선일보사에서 한 11년 정도 기자 생활을 했고, 지금은 북한 전략센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북한 내부의 정보 확산,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알려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민주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휴전 국면에 접어든 듯한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에 3,000명 추가 파병까지 감행했는데요. 이건 막판 실리를 노리는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베트남 파병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낙후돼 있었고 또 국민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때 이제 파병을 해가지고 국가는 국가대로 이익을 얻고 또 그 파병된 군인들도 이제 수당을 받으면서 가정에 상당한 보탬이 된 이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제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파병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점은 이 불법 파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뭐 훈련 나간다고 거짓말하면서 1년 동안 물론 지금은 이제 파병했다고 이제 고백은 했지만 1년 동안 속여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파병 때는 국가 경제가 재건되고 그 비용으로 국민들의 삶이 좋아졌다면 북한의 파병은 이제 그 김정은 개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군사 장비의 축적이 이루어졌고 파병된 군사들 그 군인들 이 개개인에게는 거의 보상이 안 감으로 인해서 이게 뭐 그냥 이제 그 목숨을 바치는 게 뭐 허무맹랑한 뭐 수령과 조국을 위해서 뭔가 이제 목숨 바친다는 그 허울 좋은 명분 외에는 남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파병 때는 뭐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이해를 했지만 지금 이제 북한군 파병은 북한 주민들이 공감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김정은 개인만을 위한 파병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분노가 지금 폭발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미사일 기술과 경제 지원을 노린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청년단체 간 혈맹선언까지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북러 관계는 더 끈끈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 문제가 한 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미국과 어떤 협상이 진행되겠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서 뭐 좀 더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협상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포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해서 광물 협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물 협정을 맺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러시아가 마음대로 침공하기가 쉽지 않겠죠. 미국과 이제 대조하는 걸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포괄적인 어떤 군사 안보 협력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인데 이건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뭐 일방적으로 그냥 퍼주는 개입이 아니라 윈윈하는 그러니까 더 이득을 얻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트럼프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좀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웅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뭐 나토든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 때문에 전쟁 명분을 일으켰는데 나토가 아니라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됐으니까 이게 뭐 혹을 때리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붙어 있고 또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은
이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이 두 국가의 이 관계는 계속 이제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은 여기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이제 뭐 루안스크나 도네츠크 이런 지역이 지금 쑥대밭이 된 그런 상황이고 또 쿠르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동안 그 건설이 거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건설 인력을 대거 파견해서 러시아의 건설 부분은 이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이제 러시아 전쟁 이 자체를 자기의 어떤 두 번 다시 없는 행운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 개입을 해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런 관계는 계속 갈 것 같은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북한하고만 붙어 돌아가게 되면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게 되고 러시아가 그래도 소위 강대국인데 이 북한하고 비슷해지는 그러니까 북한하게 되면 굉장히 거지 같은 나라에다가 이제 이상한 그 지도자 뭐 이런 이미지인데 이런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이제 같은 레벨에 선다는 것은 러시아의 자존심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지금 뭐 김정은을 끌어안고 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이제 아쉬운 게 없어질 때가 되면 서로가 이제 뭐 북한은 더 이제 붙어 있고 싶지만 러시아로서는 괜히 북한을 더 끌어안고 있다가는 자기네가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전쟁이 종결되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계산할 것만 계산하고 뭐 이런 거지. 지금은 이제 계산보다는 러시아가 좀 급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러시아 병사들이 굉장히 지금 그 뭐 우크라이나보다 인구는 많지만 상당수가 도망갔고 또 상당수는 이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에 비해서 이제 피해자가 더 많았어요. 전사자가. 그러니까 이제 병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 북한군이 미워오면서 이제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고마웠지만 이제 그게 다 됐는데 뭐 이제 군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노동자는 그냥 돈 벌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북한이 계속 요구를 하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5,000톤급의 그 이지스함 비슷한 구축함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그걸 배에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건 도와줘서 이제 한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최초의 정찰 위성 한 기를 쏘아 올렸는데 성공했고 이제 5기를 더 쏘겠다고 이제 했는데 아직까지 한 발도 못 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양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그 대공 미사일들 이걸 이제 했는데 원래 S-400을 놔야 되는데 S-300을 놨습니다. 근데 S-300은 아시다시피 그 이란이 지금 S-300을 지금 주력 이제 방어 무기로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F-35 공군이 테헤란을 폭격하면서 S-300이 거의 이 작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포대가 박살났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공군이 F-35 똑같거든요 이스라엘하고. 그럼 북한이 이 S-300 대공 미사일을 이제 배치한다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처음에는 찜찜한 대로 이제 갖다 놨는데 갖다 놓고 봐도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이 쓸모없는 대공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받아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받아놨는데 좀 속은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못지않은 여러 가지 첨단 무기들을 계속 전수 받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국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핵잠수함 그리고 이제 수호 57기라고 하는 이제 최신형 전투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3년이나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뭐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러시아 재정이 지금 거의 바닥을 지금 치고 있고 국민들 이제 그 불만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또 경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천년자원 팔아먹는 거 가지고 뭐 러시아가 지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러시아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정상화시키려면 북한하고 이제 뭔가 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과 정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북한과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좀 할 때가 오지 않았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정찰총국 장교들이 러시아 파병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찰총국 소속 이제 폭풍군단, 이제 저희 북한의 최정예 특수군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뭐 나름 북한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그런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군 이제 이 병사 수첩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받아가지고 이제 봤는데, 병사들의 그 가정 형편을 보니까 한부모 가족이 많고 또 고아인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좀 뽑아온 거죠. 같은 특수부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어도 약간 항의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을 많이 뽑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이 군대를 뽑을 때부터 뭔가 이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한 겁니다. 돈도 안 주지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간다고 말도 안 했고, 거짓말로 끌고 왔고, 그리고 허망하게 다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 어느 부모가 자기 귀한 아들을 전쟁에 뭐 명분도 없는 전쟁에 보내가지고 그냥 의미도 없이 죽게 놔두겠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훈련 간다고 뽑아갔는데 상당수의 부모들은 몰랐어요. 자기 아들이 뭐 군대 갔는지도. 그 군인 본인도 러시아에 와보니까 전쟁이 간다는 거지 다 훈련 간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국가가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국정원은 뭐 사망자가 한 480명, 500명? 그리고 뭐 부상자 포함해서 사상자가 4,700 정도로 보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예를 들면 전쟁 초기 때 북한군이 이제 밀집돼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스톰세어도 미사일이 북한군 지휘부를 때렸거든요. 그때 첫 방에 북한군 500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인민군 장군까지도 이제 얻어맞아 가지고. 그래서 북한군이 개전 초기 때에는 북한군 자체가 한반도 지형에 익숙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산악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은. 근데 거기는 이제 벌판 지역이다 보니까 군대는 하루아침에 이게 뭔가 훈련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지형지물에 맞게 이제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북한군은 산악전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평야지대에는 거의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은 그게 적응하느라고 이제 얘들이 정말 이제 죽다 살았는데, 한 1년간 북한군이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400명만 났겠냐. 적어도는 4,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다고 좀 보고 있고, 10,000명 이상의 어떤 북한군인들 다치거나 이제 그런 이제 불구가 됐던 이제 그런 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북한군 뭐 한 32,000명이 파병됐다고 하는데 저는 5만 명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15,000명 정도가 죽거나 다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이제 북한에 들어갈 때 15,000 가구가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힘이 있거나 뭔가 이제 눈치 빠른 애들은, 부모들은 이제 정보를 알아가지고 내 애가 군대 간 것 같다. 근데 이제 소식이 끊기고 죽었다, 이렇게 이런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막 국가가 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쟁 가면 간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명분을 세워야 되는데 조건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훈련 간다고 해놓고선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빡치는 거죠,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항의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전쟁 초기 때 막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얘네 그 가족들과 이제 군인들, 부상자들 오지 않습니까? 얘들 갖다 전부 다 격리지역으로 격리구역으로 이제 다 이제 수감시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그 사망자들이 통보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 시신을 다 소각해서 이제 유골함으로 다 이제 주지 않습니까? 줬는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 이제 시신 그대로 다 데려와 가지고 다 여기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나 많은 시신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되게 시각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소각해 가지고 유골함에 담아 가지고 가족한테 배달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부모들이 생태 같은 애가 갑자기 유골을 돌아갔으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사실은? 응? 내가 돈을 준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이 마음이 달래질지 말지 그런 상황인데, 땡전 한 푼 안 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북한 정권 자체가 지금 흔들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도 베트남 파병을 했다는 거 다 북한도 알아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군은 이제 파병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생계를 굉장히 좋게 했던 또 경제 발전.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에게 주는 수당은 일절 선도 될 수가 없고 다 개인에게 줬고 대신 이제 그 국가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경제를 세우는데 활용을 했지 개인들을 뜯어가지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단순 비교해봐도 북한이 이제 너무 양아치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권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히 지금 그 떨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김정은 개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개인이 살기 위한 평양 방어 무기들 또 뭐 이런 잠수함 뭐 핵미사일 다 그냥 뭐 누가 전쟁하자는 것도 아닌데 김정은 하나 그냥 살자고 이렇게 그런 무기를 이제 뭐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군인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가족들까지 이제 또 친구들까지 다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하는 짓이 너무 좀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북한 부모들이 자녀를 무의미한 전쟁의 희생양 대포밥으로 보낼 수 없다며 집단 항의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제 군인들이 뭐 엄청나게 갔으니까 어떤 지역에는 이제 여러 명의 자식 자녀들이 간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뭐 이제 너네 아들 어디 갔냐 막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제 막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뭐 이판사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죽었다는 소문이 나는데 지금 알려주지도 않고 나중에 보니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집단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막 무리 지어가지고 막 그 군대 그 지휘부에 가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그렇게 막 깽판 부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 보위부가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서 막 격리구역으로 집어넣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그걸 계속 이제 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처음으로 이제 파병을 공식 인정했고 뭐 인민군 부대가 용맹하게 싸웠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떳떳하게 말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말을 해야지. 다 전쟁이 끝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바보 같은 북한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국가가 이제 거짓말을 했고 1년간 훈련 간다고 해놓고 그리고 죽었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이제 와서 참전했다? 이거는 진짜 사람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김정은은 이제 어떻게 하나 그걸 다 억누르고 통제해서 그냥 이제 없는 거로 이렇게 막 몰아가려고 하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제 내부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이제 저항의 어떤 그 불씨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이 끝났지만 많은 인력들이 또 러시아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도 이제는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돈도 다 떼먹고 돈도 별로 안 주고 결국은 다 도망쳐 가지고 또 대한민국으로 가려고도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기 위해서 뭐 죽음으로 이제 목숨 바치는 노예가 있고 노동으로 목숨 바치는 노예가 있고 다 노예 집단인 거죠. 노예 집단. 그러니까 노예 탈출은 이제 지능 순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제 막 하다가 이제 갑자기 딱 해가 다 해가지고 탈출하고 잡혀가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체제가 내부적으로 이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이게 더 심해지다 보게 되면 결국은 저항의 어떤 집단 움직임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예.